자, 팽관격의 행운을 보겠습니다. 먼저 칠살격의 식신을 사용하여 제외된 경우 원칙적으로 칠살은 뭐죠? 식신제살. 그래서 식신에 의해서 제살되는 게 좋다. 그래서 칠살의 흉폭한 성질이 식신으로 인해서 제복되면 정관격처럼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게 기본 핵심이죠. 그래서 칠살은 식신제살에 의해서 제어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칠살격의 식신을 사용하여 제어된 경우 칠살은 강하고 식신이 경미하면, 자,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경미하면 식신이 칠살을 식신 제사를 잘 못하겠죠. 그렇죠? 식신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칠살이 강하고 식신이 경미하면 식신을 힘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식신을 돕고 칠살이 경미하고 식신이 강하면 이번에는 칠살을 도와줘야 되겠죠. 식신이 강하고 칠살이 경미하면 칠살이 너무나 많이 극을 당하면 칠살이 어떻게 돼요? 너무 손상돼서 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칠살을 돕고, 그 다음에 칠살과 식신이 균등하다. 그러면은 뭐예요? 일주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 뿌리가 경미하면 일주를 돕는다. 그래서 기본은 뭐다? 일주, 그 다음에 칠살, 식신이 세 개가 다 골고루 힘이 강해서 그게 제어가 잘 되면 귀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칠살과 정관은 혼잡을 꺼려하죠. 그래서 관살 혼잡, 관과 칠살이, 정관과 칠살이 혼잡되어 있는 거. 그래서 관살 혼잡을 꺼려한다. 적어도 관살 혼잡이 무엇보다 더 나쁘다? 칠살 하나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혼잡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꺼리고, 그 다음에 인수가 식신을 극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칠살은 기본적으로 식신에 의해서 극제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식신을 극하는 거 뭐죠? 인극시겠죠. 인수가 식신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칠살격에 식신이 잘 제어하고 있는데 인성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식신을 극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칠살격을 극제가 당하지 않으니까 엄청 날뛰게 되겠죠. 그러면 그 영향이 누구한테 온다? 일주한테 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수가 와서 식신을 극하게 되면, 만약에 식신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성을 잠재우려면 인성을 극하는 거 뭐죠? 재성이죠. 그래서 재극인, 이렇게 재성이 와서 인성을 극해서 인성이 식극을 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림을 안 그려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그 다음에, 자, 칠살격이 인수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칠살이 너무나 왕해요. 너무나 세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강한 거를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반발이 생긴다. 튕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럴 때는 설계시키는 게 좋다. 설계한다는 거 뭐라다? 순화시킨다. 화한다. 그 말이죠. 부드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운을 빼는 거죠. 그게 뭐다? 설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된 칠살격이 관생인 또는 살생인, 칠살이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은 또 누굴 생해요? 나를 생해요. 그래서 일주를 생하기 때문에 이 칠살과 일주가 있을 때 칠살이 너무 드세다. 그러면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일주를 도울 수 있도록 인성을 가운데 쓰면 되겠죠. 그게 살인상생이 됩니다. 자, 인수를 쓰는 경우에 뭐가 불리하죠? 재성운이 오면 불리하죠. 재성운은 왜 불리하죠? 재극인. 재성은 인수를 극을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칠살을 제어하기 때문에 상관운은 좋겠죠. 자, 그리고 인수운과 신왕운. 자, 신왕은 원래 재성이든 관성이든 뭐든 간에 신왕해야 된다. 그래서 신왕해야만 그 칠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왕해야 모두가 다 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듣고 앞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안 그리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관계를 정리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자, 칠살격에 재성을 쓴다. 그러면 칠살이 약해서 재성을 쓸 수도 있어요. 재생살로. 또는 칠살이 식신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는데 인성이 나타나가지고 식신을 극해버려. 그러면은 그 인성을 없애는 것보다 재성이 나와서 재극인으로 인성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칙살경에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칠사를 생해주기 위해서 재성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식신을 극제하는 인성을 극제하기 위해서 재성을 쓸 수 있다. 제극인으로. 그런데 자, 재성으로 인성을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경우에 겁재우는 분리하고 그다음에 상관이나 식신우는 모두 기라며 재성을 기뻐하고 인성을 꺼리면 투출한 칠살 역시 순용한다. 재성을 기뻐하고 인성을 꺼리면 투출한 칠살이 어떻게 돼요? 재생살로 칠해주니까 칠살을 생해주니까 좋겠죠. 이런 경우는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순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라번 칠살격이 재성으로 불급한 칠살을 생조하는 경우, 즉 재생사라고 했죠. 칠살이 약해요. 그러면 재생으로 칠살을 생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재성으로 불급한, 즉 약한 칠살을 생조한 경우 재성이 이미 충분하다면 식신과 인성이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 자, 재성이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죠? 일간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이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 재성이 부족하면 재성이 왕성한 운과 칠살이 노출되는 운이 좋다. 결국은 재생살로 갈 수 있는 운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끊으면 될 것 같아요. 재성이 이미 충분하다면 식신 하나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일간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인성운이 오면 좋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번에 칠살격의 정관이 있는 경우, 이건 뭐죠? 관살 혼잡이죠. 자, 칠살격의 정관이 있는 경우 뭐를 제거해야 된다? 정관을 제거하거나 칠살을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서 하나를 남겨놓은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겨둔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칠살을 제거하고 정관을 남겨두는 것, 각각 다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 일간이 약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생조하는 운이 좋고, 그래서 일간을 왕하게 하는 게 좋고, 식신이 경미하면 식신을 생조해서 충분히 식신이 살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식신 제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신을 생조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리고 또 이 청수한 거, 굉장히 청하고 잘 정제되어 있는 것은 제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칠살을 제어하는 십신은 손상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칠살을 제어하는 신을 손상시켜 버리면 칠살이 날뛰게 되겠죠. 광폭하게 날뛰게 되면 일간이 다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 안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바에 칠살격에 식신의 제어가 없다. 그러면 칠살이 날뛰겠죠. 그런데 양인을 사용하여 칠살을 감당하는 경우, 양인은 뭐냐면 겁재죠. 그래서 양인도 굉장히 드세요. 그래서 양인은 이 사주 일간 쪽에 관계된, 그렇죠, 일종의 겁재도 형제니까 관살을 이 식신이 칠살을 제어를 못할 바에 이쪽 일간을 키운데, 일간의 키운에서 나가서 내 대신에 용감하게 칠살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양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즉 나 대신에 나가서 싸움을 걸어오는 칠살에 대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대적할 수 있는 게 양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칠살격에 식신의 제어가 없고, 그리고 양인을 사용하여 칠살을 감당하는 경우, 칠살은 경미하고 양인이 강하면 당연히 칠살을 도와야 되겠죠. 칠살을 돕는 운이 좋고, 양인이 경미하고 칠살이 강하면 당연히 칠살을 제복하는 게 마땅하니, 식신이 없어서 칠살을 제어할 수 없는데 인성운이 어찌 식신을 손상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인성운이 와서 차라리 뭐 양인이라든가 이런 세력을 도와주는 게 낫다. 그렇죠? 그때는 식신이었기 때문에 인성이 인극식으로 식신을 극하는 거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칠살이 이미 순수한데 정관이 혼잡하면 역시 불리하겠죠. 불리하다. 자, 칠살격의 식신을 사용하여 제어된 경우 칠살은 강하고
식신이 경미하면 식신을 돕고 칠살이 경미하고 식신이 강하면 칠살을 돕고 칠신과 식신이 균등한데 일지뿌리가 경미하면 일간을 돕는다. 앞에서 나왔죠? 정관의 혼잡을 꺼리고 인수가 식신을 극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칠살격에 인수를 쓰는 경우 재성운은 불리하고, 자, 인수를 써야 되는데 재성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재극인. 그래서 재성운이 오면 인수가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인수를 써야 되는데 인수를 극하는 재성운이 오면 안 좋겠죠. 그래서 불리하고 상관운은 좋고 어쩌면 칠살께서 인수를 쓴다는 것은 칠살이 아주 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왕하기 때문에 그걸 인수로 기운을 빼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오면 칠살을 극하고 인수는 칠살의 기운을 빼고 상관은 극을 하고 그래서 서로 좋겠죠. 좋고 인수운과 신왕운 모두 보게 된다. 자, 여기서 자 좀만 너무 그림을 안 그리고 나가니까 좀 그렇죠.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칠살이 있어요. 칠살이 너무나 이렇게 커서 이거를 기운을 빼요. 인성으로 빼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이런 관계로 가게 되면 이때 재성이 나타나서 인성을 극하는 거 뭐죠? 재성이죠. 그래서 재성이 나타나서 인성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재성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칠살이 너무 드세니까 자, 인성은 한편으로 기운을 빼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이 식상이 식신이라든가 또는 상관이 이거를 극을 이렇게 해줘야죠. 눌러줘야 됩니다. 양면에서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땐 또 인수운이 오면은 인수운이 힘이 세지니까 그만큼 설기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또 신왕운 나도 강해야 돼. 왜냐하면 이 살이 크다는 거, 엄청 크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나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생해주는 운이 좋고 일간을 생해주는 운도 좋고 인성을 생해주는 운도 좋고 요거를 극하는 식상운도 좋고 다 이해되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 혹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애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관에서도 이런 관계를 하다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칠살격에 재성을 쓰는데 그러면 칠살이 약할 수가 있겠죠. 재성으로 인성을 제거하고 자, 왜냐하면 인성은 뭐예요? 기운을 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성으로 극해버리고 재성은 또 한편으로 칠살을 생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식신을 보존했다는 것은 인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인극식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식신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겁재운은 불리하고 상관과 식신을 모두 기라며 재성을 기뻐하고 인성을 꺼리면 투출한 칠살이 역시 순용한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요? 그 다음에 칠살격이 재성으로 불급한 칠살을 생조한 경우 재성이 이미 충분하다면 식신과 인성이 일간을 돕는 운이 좋고 재성이 부족하면 재성이 왕성한 운과 칠살에 노출하는 운이 좋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칠살격 정관의 경우 즉 관살이 혼잡이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겨둔 거 거관유살. 그래서 정관을 없애버리고 거자는 갈거자인데 제거한단 말이죠. 정관을 없애버리고 살을 하나 남겨놓거나 칠살을 제거하고 정관을 남겨둔 것을 막론하고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생조하는 운이 좋고 이것도 앞에서 나왔죠. 식신이 경미하면 식신을 생조하는 운이 좋다. 청소한 것은 제거하지 말고 칠살을 제거한 십신은 손상하지 말아라. 이것도 앞에서 나왔어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복된 것 같아요. 자, 칠살격에 식신의 제어가 없고 양인을 사용하여 칠살을 감당하는 경우 칠살은 경미하고 양인이 강하면 칠살을 돕는 운이 좋고 양인이 경미하고 칠살이 강하면 제복이 마땅하니 식상이 없어 식신이 없어 칠살을 제어할 수 없는데 인성운이 어찌 식신을 손상할 수 있겠는가. 뭐 칠살이 이미 순수한데 정관이 혼잡하면 불리하다. 이것도 앞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